윤장현 시장이 지하철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민 의견을 묻겠다고 했지만 건설보다 포기 쪽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붕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웃이 살아있는 동네 마을을 만들기 위한 행정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됐습니다. 국회 영호남 지역 의원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이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88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소를 사고 팔려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소값을 후불제로 계산하도록 하는 허점을 이용해 소만 낙찰받고 달아난 사기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지 말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2호선 건설의 부정적인 입장을 구구절절하게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은 시민에게 맡기겠다고 했지만 적어도 시장의 뜻은 어느 정도 기운 듯합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올해 확보된 국비는 52억 원, 내년 예산에는 136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2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난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52억 원을 지원하기 힘든 데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빼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까지는 2호선을 건설할지 말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광주시에 통보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평을 보류하고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교부 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정부는 다급하지만 윤장현 광주시장은 막대한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건설비만 1조 9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주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재정 부담이 1조 7천억 원이 넘는다며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시장이 제시한 대안은 11월 한 달 동안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결정입니다. 언론을 통한 TV 토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이 상황을 공유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광주시 의회의 입단 요구에 광주시는 2호선 건설 여부를 한 달 더 앞당겨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만큼 사업이 딜레이 됐으니까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한편 도시철도 2호선 관련 TF가 종료된 이후 한 달 반 동안 이렇다 할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공동체 회복은 민선 6기 광주시가 공들이고 있는 분야인데요. 도심을 재생하고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는 노력이 이제 막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용국 기자입니다. 토끼와 무당벌레, 해바라기와 벚꽃, 회색빛 담장이 한편의 작품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 주민 스스로 6개월에 걸쳐 완성한 골목길 벽화입니다. 빈 점포가 사랑방으로 거듭난 마을 북카페는 주민들의 기부와 자원봉사로 탄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 환영하고 좋습니다. 왜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송정동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기지촌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골목길 갤러리와 마을 카페,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동화로 배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골목길이거든요. 그걸 골목길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밝게 만들어 보고자 한 취지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낙후된 주택지역을 개선해 살맛나는 동네로 만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우수 사례들입니다. 개발 소외로 박탈감에 빠지면서 이웃과 단절됐던 마을은 소통과 인정이 흐르는 전통적인 마을로 변신했습니다. 자기네들 처녀 시절에 그림을 보면서 옛 추억을 더듬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는 마을에서 돌아오는 마을로 만들기 위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민선 6기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의 지원 아래 주민들이 직접 마을 소식지나 신문을 발간하고 골목길 가꾸기 등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가 하면 마을 박람회를 열어 성공 사례도 공유합니다.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도 진행하고 또 마을 주민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 나갈 그런 마을 리더들을 양성을 하고
내년 1월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인정미 넘치는 전통적인 광주 공동체 마을이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가축시장을 돌면서 소 29마리, 시가로 1억 원어치를 빼돌린 소도둑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매 제도의 허점을 노렸는데 축협도 처음 당해본 일이라면서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새벽 보성의 소 경매시장. 경매장에 나타난 세 남성은 소 9마리를 3,5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새벽이니 돈은 나중에 주겠다며 소를 일단 받아간 남성들은 그러나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매장 안 소 도둑이었습니다.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의 명의를 도용해 일단 낙찰을 받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소만 받아 도망간 겁니다. 처음에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었습니다. 그 다음 가축시장부터는 처음 오는 상인들한테는 저희 응찰기를 제한 지급하고 29살 변모 씨 등 모두 5명은 같은 수법으로 나주와 곡성 경매시장을 돌며 모두 소 29마리, 1억 원어치를 낙찰받고 소만 데려가 되팔았습니다. 축협에서는 새벽 경매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통 입금을 기다려줍니다. 범인들은 소값을 후불로 지불해도 된다는 경매시장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담 큰 소도둑의 범행은 자꾸 소를 데려와 파는 점을 이상히 여긴 한 농민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입금이 되지 않고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 명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련된 공범들이 또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게 되고 축협은 후불제 경매 제도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조합원들과의 논의를 거친 뒤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영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영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은 신안군 하이도와 신의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예산과 경북 구미의 새마을운동 기념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88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시키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여야 국회의원 20명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사업 가운데 광주부터 해남까지 구간을 착공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광주 해남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건설하자고 양보했더니 이제 와서 정부가 경제성을 빌미로 광주에서 강진까지만 착공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 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풍년 농사의 배추 속도 꽉 찼는데 판로가 막혀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전남의 한 배추밭. 배추를 잘라내 뻣뻣한 겉잎을 떼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배추 한 포기 도매 가격이 1,000원대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김장용 가을 배추 속은 꽉 들어찼지만 농민들 속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만 심으려고. 얼마나 심으시나요? 한 1,500평이나. 네. 통상 시장에 나오는 배추 한 포기의 무게는 3에서 3.5kg. 올해 가을 배추는 생육기에 좋은 기상 조건이 뒷받침되면서 4kg을 웃돌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생산량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과잉 생산량을 당초보다 7만 7천 톤 늘어난 26만 3천 톤으로 수정했습니다. 배추값 파동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이미 성사됐던 밭대기 거래는 줄 취소되고 있고 중간 상인에게서 배추 판매 대금을 못 받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추 출하 초기에 시장 정리하는 것이 가격 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시기를 앞당겨서 산지 격리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는 산지 폐기 물량을 5만 톤 늘린 15만 톤으로 확대하고 배추값을 1,800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 하지만 지난달 2만 톤의 배추 산지 폐기가 실시됐는데도 배추값이 반등하지 않아 농민들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대병원과 화순 전남대병원 그리고 조선대학교 병원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유치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자 발급 인증번호만 제시하면 전자비자를 받아 진료와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